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지나치면 독이다. 이 말은 적당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이 최선입니다. 제자 자공이 두 동료를 비교하자 공자는 한쪽은 지나치고 한쪽은 모자라니 둘 다 중도에 이르지 못했다 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안 보면 정보에서 소외되지만 하루 종일 보면 눈도 아프고 시간도 낭비됩니다. 딱 적당히가 답인데 이게 제일 어렵죠. 인생은 단계별로 익어간다. 공자는 15세에 배움을 시작해 30세에 자리 잡고 40세에 흔들리지 않고 50세에 천명을 알고 60세에 모든 말을 이해하고 70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각 나이마다 이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자전적 고백이죠. 나만 뒤처지나 조급해질 때가 있죠. 30대는 30대답게, 50대는 50대답게 각 단계를 존중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가까이 하면 무례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어떤 사람은 친하게 대하면 선을 넘고 거리를 두면 섭섭해합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는 태도입니다. 공자가 위나라에서 권력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한 말로 존중 없이 특혜만 바라는 이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친한 사이인데 부탁만 하다가 한 번 거절하니 서운해하는 사람 있죠. 또는 조금만 관심 안 주면 나한테 관심 없냐 며 토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지속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한 말로 복잡해 보이는 가르침이 실은 하나의 원리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증자는 이를 춤과 서로 풀이했는데 자신에게 진실하고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리는 것입니다. 일관된 원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옳아 하며 밀어붙이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고 상대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풀릴 겁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이 진짜 행복이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출세와 명예를 쫓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여유를 느끼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것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야심을 말할 때 증전만 강가에서 목욕하고 바람 쐬며 노래하며 돌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 소박한 꿈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말마다 뭐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집에서 휴대폰만 보고 끝나는 경험, 누구나 있죠. 공원 산책길에서도 이어폰 끼고 영상 보느라 새소리를 못 듣습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걷다 보세요.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묘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읽는다. 진짜 공감은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서운하면 남도 서운하고, 내가 기쁘면 남도 기쁩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인해 구체적인 실천법을 가르칠 때 가까운 자기 마음에 비추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라 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똑같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내가 저렇게 당했을 때 어땠지?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 마음이 보일 겁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은 아직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미래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초나라 은자 저벼가 난세를 떠도는 공자를 보며 노래로 이렇게 권했는데 공자도 이미 지나간 선택들에 대한 저벼의 충고를 인정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트 실패했으니 나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지난 실패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계단 오르기, 물 많이 마시기, 저녁 조금 줄이기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앞으로의 선택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뱉은 말은 못 주워 담는다. 이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흰옥에 생긴 흠은 갈아낼 수 있지만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용이라는 제자가 백규라는 시구를 하루 3번씩 외우며 말조심을 실천하자 공자는 그의 신중함을 높이 평가해 자신의 조카 사위로 삼았습니다. SNS에 댓글을 달다가 화가 나서 거센 말을 쓰려는 순간이 있죠. 올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회의에서도 즉흥적으로 발언하기보다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여는 습관이 오해와 후회를 줄입니다. 하늘이 나를 세상의 경종으로 만들었다. 세상이 혼란할 때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믿음입니다. 공자가 벼슬을 잃었을 때 한 관리가 제자들에게 세상의 도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니 공자야말로 이를 바로잡을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을 시작했는데 주변 반응이 시큰둥하죠.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의심될 겁니다. 하지만 남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내 안의 확신입니다. 그게 있다면 묵묵히 가는 겁니다. 좋은 건 즉시, 나쁜 건 즉각 차단. 공자는 도덕적 선택 앞에서 망설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일은 지체 없이 실천하고 나쁜 일은 뜨거운 물을 만진 것처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SNS에서 악플이나 혐오 표현을 보면 신고 버튼을 바로 누르고 봉사활동이나 기부 기회가 생기면 다음 해가 아니라 지금 참여하는 거죠. 선과 악 앞에서 빠르게 행동하는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곧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매 순간 내 행동을 돌아본다. 공자는 군자라면 9가지 영역에서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볼 때는 제대로 봤는지, 들을 때는 정확히 들었는지, 표정은 온화했는지, 태도는 공손했는지, 말은 진실했는지, 일은 신중했는지, 의무는 물었는지, 화날 땐 후유증을 생각했는지, 이익 앞에선 정당한지 따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자기 점검이 인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일상 속 성찰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화상회의 중에 상대방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딴짓하다가 다시 물어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카톡으로 짜증난 감정을 쏟아내기 직전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을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 끝에 오늘 나는 어땠나 5분만 돌아보는 습관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배우고 실천하니 희열이 온다. 배움의 진정한 가치는 실천에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할 때 성장의 기쁨을 느낍니다. 공자는 이를 3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배운 것을 때맞춰 익히는 기쁨. 둘째, 뜻을 같이 하는 벗을 만나는 즐거움. 셋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군자의 태도입니다. 유튜브로 운동법을 10개 봤는데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죠?
건강 정보는 많이 아는데 정작 실천은 안 하고 있진 않나요? 암과 삶이 하나 될 때, 그때 진짜 배움의 희열을 느낄 겁니다. 진짜 행복은 자연스러운 순간에 있다. 제자들이 각자 포부를 말할 때, 증점이 봄날 강가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가 나는 점의 생각에 공감한다. 고 한 말입니다. 거창한 성취보다 소박한 일상의 기쁨이 진정한 가치임을 뜻합니다. 주말에 뭐 특별한 거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 쬐는 순간이 있죠. SNS에 올릴 건 없지만 그 순간이 제일 편안합니다. 다르면서도 어울린다. 진정한 조화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반대로 겉으로만 같은 척하면서 속으론 따로 노는 건 가짜 화합이죠.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특정 의견에 동조할 때 나만 다르게 생각하나 싶어서 그냥 따라가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어울림은 내 생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는 겁니다. 조용히 듣고 실천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다. 공자는 제자 안회를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회는 하루 종일 가르침을 들으면서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러난 뒤 그의 행동을 보니 배운 것을 모두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만 많고 실행은 안 하는 사람 있죠? 반대로 조용히 듣고 나서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배움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지식의 가치는 현실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공자가 단순 암기만 하는 제자들을 경계하며 한 말입니다. 건강 유튜브를 보면서 이 운동 좋네, 저 식단 좋네 하며 온갖 정보를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오늘 운동했어요. 물으면 바빠서 못했어요. 하고 식단 조절은요. 물으면 야식 먹었어요. 합니다. 아는 건 많은데 몸은 그대로인 이유입니다. 기초 없이는 정상 못 간다. 이 말씀은 제자 자장이 선한 사람의 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기초를 차근차근 다지지 않고 지름길만 찾으면 결국 진정한 경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오만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100개 사놓고 나중에 볼 거야 하면서 정작 따라 해본 건 하나도 없지 않으신가요?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이미 정리해 둔 기본기를 하나씩 따라하며 익혀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짜다. 공자는 화려한 말솜씨보다 진실한 행동이 어진 사람의 본질이라고 강조합니다. 겉으로 꾸미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태도가 진정한 가치입니다. SNS에 멋진 글만 올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죠. 헬스장 인증샷은 매일인데 실제 운동은 안 하고, 독서 인증은 많은데 책은 안 읽고, 봉사 사진만 올리고 진짜 도움은 안 주는 겁니다. 말은 줄이고 실천을 늘릴 때 진짜 실력이 쌓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한다. 위나라 영공이 군사 전략을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자신이 아는 분야와 모르는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며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직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거
하며 아는 척하다가 나중에 들통 나는 순간이 있지요. 솔직하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알려줄 수 있어 하면 오히려 신뢰를 얻을 겁니다. 이익 앞에선 의리를 떠올리고 위험 앞에선 몸을 던진다. 이익을 볼 때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중요한 순간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로가 완성된 인격의 조건을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눈앞의 금전적 이득보다 의로움이 우선이고 위기에선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봤을 때 괜히 도와줬다가 오해받으면 어쩌지 망설이지 않으신가요? 손해볼까 봐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선택한 겁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한다. 이는 공자가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말을 먼저 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실천할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말의 무게가 곧 그 사람의 신뢰였기에 군자는 특히 신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청소해야지 하고 몇 주째 말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5분만 실제로 움직이면 끝날 일인데 말로만 다짐하다 보면 스스로도 믿음이 사라집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먼저 보여주면 신뢰가 쌓입니다. 정직이 결국 살 길이다. 공자는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길은 정직한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로 당장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죠. 하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들킬 때는 더 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돌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엔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어긋나고 일도 안 된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조직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정치의 첫 원칙을 물었을 때 한 답입니다. 회의 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며 책임이 애매한 순간이 있죠.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면 서로 떠넘기기만 합니다. 팀장은 팀장답게, 팀원은 팀원답게 역할을 다할 때 성과가 나옵니다. 좋은 음식 앞에서 감사부터 표한다. 변색은 단순히 표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풍성한 음식 앞에서도 탐욕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마련해준 이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공자의 식사 예절을 기록한 향당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당시 제사나 연회에서 진수성찬이 차려지면 경건한 태도로 일어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비싼 음식이 나왔을 때 바로 사진부터 찍으며 와 대박 하기보다는 먼저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어떨까요? 음식 앞에서의 첫 반응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말은 줄이고 행동은 빠르게.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화려한 말만 앞세우는 것보다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재주를 뽐내기보다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해야지 하고 몇 주째 말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말로는 매일 하는데 방은 그대로죠. 5분만 실제로 움직이면 끝날 일입니다. 떳떳하되 싸우지 않고 어울리되 편 가르지 않는다. 자신의 원칙에는 당당하되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되 편을 만들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자께서 군자의 처세를 가르치실 때 강조하신 자세입니다. 단체 모임에서 누군가 특정 사람을 비난할 때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라도 나는 동의 안 해 하고 조용히 빠질 수 있죠. 내 생각은 지키되 싸우지 않고 어울리되 파벌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작은 잘못을 넘기면 큰 잘못도 당연해진다. 공자가 개손씨의 월권 행위를 개탄하며 한 말입니다. 신하가 천자만 쓸 수 있는 춤을 궁정에서 췄는데 이런 작은 불의를 묵인하면 더 큰 악행도 거리낌 없어집니다. 선을 조금씩 넘다 보면 결국 감각이 마비되어 큰 잘못도 태연하게 저지르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누군가 새치기 하는 걸 봤지만 한 명쯤이야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음에도 똑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합니다. 작은 불의를 방치하면 점점 큰 불의도 당연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부터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심이 곧 힘이다. 이는 공자가 시경 300편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본에는 정직하고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질투하거나 SNS에 행복한 모습만 올리면서 실제로는 힘든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국 들통나고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일에 집중하고 돈은 나중이다. 일의 가치가 보상보다 우선이라는 철학입니다. 돈만 좇으면 실력이 늘지 않고 결국 더 큰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공자는 녹봉보다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성장의 길이라고 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 시급만 보고 결정하다가 이 일 하면서 뭘 배우지 생각해보는 순간이 있죠. 당장 돈은 적어도 배울 게 많은 일을 선택하면 나중엔 더 큰 걸 얻게 될 겁니다. 권한을 주고 실수를 덮고 인재를 찾는다. 리더십의 3원칙입니다. 일을 맡기되 권한도 함께 주고 작은 실수는 성장의 기회로 봐주며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리더입니다. 공자가 제자 중궁이 계시 가문의 총관이 되었을 때 준 조언이기도 합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작은 오류가 있다고 바로 무시해버리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다음부터 아무도 의견을 안 냅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인데 이 부분만 보완하면 되겠네요 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신뢰를 잃는다. 공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만 엄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비겁하고 약한 사람은 담 넘는 도둑처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는 결국 들통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좋습니다 하고 동의했다가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저게 말이 돼 하며 불평하는 모습 있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르면 결국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욕심을 이기고 원칙을 지키는 게 어제입니다. 제자 안현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답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충동적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절제가 쌓여 큰 인격이 됩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 한 갑만 하다가 손이 가는 순간이 있죠. 끊기로 마음먹었는데 오늘 하루쯤이야 하는 유혹 말입니다. 그 순간 참는 게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잔기술에 빠지면 본질을 놓친다. 작은 기술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면 큰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잃게 됩니다. 자아가 전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되 근본 도리를 잊지 말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다이어리 꾸미기에 몇 시간 쏟다가 정작 그날 할 일은 하나도 못한 경험 있죠. 예쁜 형식에만 빠지면 정작 중요한 실행은 사라집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몸가짐을 낮춘다. 공자가 궁궐문을 지날 때 보인 겸손한 모습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높은 사람을 대하는 자리에서는 몸가짐을 낮추어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라는 뜻입니다. 병원 진료실에 들어갈 때, 관공서 민원실에 들어갈 때, 처음 가는 모임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의 자세와 표정이 상대방에게 첫인상을 만듭니다. 바른 자세로 정중히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의 마음이 전해지죠. 모범이 처벌보다 강하다. 공자가 옛말을 인용한 겁니다. 착한 사람이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형벌 없이도 백성이 바르게 산다는 뜻이죠. 모범을 보이면 억지로 규칙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매일 책 읽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듭니다. 공부해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강합니다. 부당한 이익은 결국 독이다. 재물과 지위는 누구나 원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과 낮은 지위도 부당한 방법으로 벗어나려 하면 안 됩니다. 정당성이 없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떳떳하지 못한 마음은 그 어떤 부도 행복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 말을 통해 군자의 처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귀를 얻는 것은 군자가 할 일이 아니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난을 피하려는 것 역시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업무 중에 편법을 쓰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죠.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얻은 인정과 보상은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정직하게 일한 결과는 비록 작아도 떳떳합니다. 누가 물어도 끝까지 답한다. 공자는 질문자의 신분이나 수준을 보지 않고 문제의 양쪽 끝을 모두 두드려 철저히 답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성심껏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초보자가 기초적인 질문을 올렸을 때 검색하면 나와요라고 퉁치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순간이 있지요. 그 한 번의 친절이 누군가에겐 배움의 시작이 됩니다. 죽음 앞의 말엔 진심이 담긴다. 이는 증자가 임종을 앞두고 제자 맹경자에게 한 말입니다. 새가 죽을 때 우는 소리가 슬프듯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평소의 허식을 벗고 본심을 드러내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증자는 이 순간 군자의 도에 대해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평소엔 쑥스러워서 못하던 진심 어린 말을 이별이나 위기 앞에서야 하게 되죠. 연로한 부모님의 조언이나 은퇴하는 상사의 충고에 평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들을 소중히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먼저다. 자공이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는 군량, 군비, 민신 중에서 버려야 한다면 군비를 먼저, 그 다음 군량을 버려도 신뢰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조직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와 계약할 때 당장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신의를 저버리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순간이 있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포장이 진짜를 가린다.
이는 본질과 겉모습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주색이 붉은색을 밀어내고 적나라 음악이 아악을 흐트러뜨리고 달변이 나라를 뒤집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진짜 실력보다 포장이 중시되고 달변이 진실을 가리는 세상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광고는 화려한데 막상 받아보면 실망스러운 제품, 면접에서는 완벽했는데 일은 못하는 사람, 말은 그럴싸한데 결과는 없는 프로젝트를 만날 때가 있죠. 겉포장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본질을 먼저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원망 듣지 않습니다. 공자가 제자 중공에게 인해 실천법을 물었을 때 한 대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뛰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급할 때 문 닫히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 열림 버튼 한번 눌러주는 거죠.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불운을 탓하지 않고 내 실력을 키운다. 제자 자공이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불운을 하늘 탓으로 돌리거나 실패를 남의 탓으로 하지 말고 일상에서 배워 큰 이치에 통달하는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외부 환경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를 갈고 닦을 때 이루어집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문제가 이상했어, 운이 없었어 하며 탓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시 도전하면 결국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기쁨도 슬픔도 적당히. 감정을 표현하되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용의 미덕입니다. 기쁠 때 방종하지 않고 슬플 때 무너지지 않는 절제가 성숙한 태도입니다. 공자가 시경의 첫 편인 관절을 평가하며 즐거움과 슬픔이 모두 적절한 선을 지킨다고 칭찬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하게 자랑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순간, 혹은 안 좋은 일로 너무 우울해하다가 걱정 끼치는 순간이 있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학문으로 벗을 만나고 벗과 함께 성장한다. 혼자 공부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증자가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와 함께 운동하면 서로 격려하며 오래 지속할 수 있죠.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읽으면 대충 넘어갈 내용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충고는 실천해야 하고 칭찬은 분별해야 한다. 피드백의 진정한 가치는 듣는 데 있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바른 충고를 들었으면 실제로 행동을 바꿔야 하고 칭찬을 받았으면 그 의도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바꾸지 않거나 칭찬의 우쭐의 본질을 놓치면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상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는 경우 있죠. 친구가 요즘 내가 말 좀 세게 하는 것 같아 해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며 넘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아서 나 잘하나 봐 하고 자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고를 들었으면 당장 고치고 칭찬을 들었으면 진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는 지키되 뜻은 안 판다. 예의와 원칙은 다릅니다. 사회적 예절은 지키되 잘못된 일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형식은 차리되 본질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태도입니다. 양화는 권력을 잡았지만 불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공자를 만나려 선물을 보내자 공자는 예의상 답례는 했지만 일부러 양화가 없는 시간을 골라 방문했습니다. 부당하게 승진한 상사에게 업무상 예의는 지키지만 회식 자리에서 아부하진 않죠. SNS에서 불편한 지인이 부탁할 때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예는 지키되 내 원칙까지 꺾을 순 없습니다. 정보는 많이, 따를 건 똑똑하게. 공자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어도 현명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듣고 보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것만 골라 따르는 분별력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하루에 수십 개 보면서 나 공부했어 생각하지만 정작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죠. SNS에서 건강 정보를 스크롤하다가 막상 뭐가 맞는 거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제대로 고르고 실천하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실력부터 쌓은 사람이 진짜다. 공자가 밝힌 인재 등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화려한 이력서와 그럴듯한 직함보다 진짜 실력을 먼저 갖춘 사람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형식과 거칠에는 나중에도 배울 수 있지만 본질적인 능력은 오랜 시간 갈고 닦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은 10개인데 실무는 하나도 못하는 사람 있죠. 반대로 학벌은 부족해도 현장에서 10년 일한 사람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포장지가 화려한 선물보다 내용물이 알찬 선물이 진짜 가치 있는 법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는 공자가 만년의 주역 연구에 깊이 빠져들며 한 말씀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더 오래 살아 주역을 공부한다면 큰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깊은 지혜를 담은 학문일수록 평생 배워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포기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60대에 외국어 시작하거나 70대에 악기 배우는 분들처럼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수록 삶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스스로 생각 안 하면 누구도 못 도와준다. 주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으로 사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해 주겠지 하며 답만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스스로 어떻게 하지? 고민해야 해결책도 보이고 성장도 할 겁니다.